평화롭고 아늑한 농장에 낯선 동물들이 찾아온다. 커다란 쥐의 생김새를 한 카피바라다. 원래 살던 곳이 사냥꾼들이 몰려들자 헤엄쳐 도망왔다. 농장에 사는 닭들은 카피바라 무리에게 엄격한 규칙을 요구한다. 소란스럽게 굴지 말 것, 물 밖으로 나오지 말 것, 먹을거리에 손대지 말 것, 규칙에 대해 불평하지 말 것. 하지만 어느 날 카피바라가 개에게 공격받는 병아리를 구하면서 닭과 카피바라 사이의 벽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우루과이 작가 알프레도 소데르기트의 그림책 카피바라가 왔어요 라는 줄거리입니다. 소데르기트는 타자에 대한 경계와 배제,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경험하는 작은 연대, 이로 인해 달라지는 약자들의 삶을 동화로 그려냈습니다. 이런 카피바라가 아르헨티나의 부촌에선 공적이 들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지난 8월 22일 전하면서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노르델타에 카피바라들이 출몰해 잔디를 망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자 일부 주민들이 사냥용 소총까지 꺼내들고 대응에 나섰는데 환경단체들까지 끼어들면서 SNS에 이 문제가 일파만파로 물결치며 인간의 이기와 과욕이 부른 재앙으로 비판받으며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데, 이 특이하고 특별한 카피바라의 반란 소동의 의미와 가치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바라는 남아메리카에 분포하는 설치류입니다. 파라과이의 원주민 언어이자 스페인어와 함께 공용으로 쓰이는 와라니어로 초원의 지배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현존하는 설치류 중 몸집이 가장 큰 만큼 꽤 어울리는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카피바라는 물과 육지를 오가며 잠수와 수영이 능숙한데 친화력이 좋아 어떤 동물과도 쉽게 친해지고 사람과도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와 함께 뮤직비디오에 등장하여 우리에게도 꽤 낯익은 동물이 되겠습니다. 카피바라의 무리들은 새끼를 낳으면 무리 전체가 보살피는 일종의 무리 양육을 하는, 달리 말하자면 남이 낳은 새끼도 내 새끼처럼 길러줄 수 있을 정도로 성질이 온순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친칠리나 기니피그처럼 애완동물로도 키우고는 있지만 성질이 온순하여 사람 대하는 건 어렵지 않으나 사육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데, 그 이유는 바로 성격보다도 어지간한 대형견을 능가하는 덩치에 걸맞는 넓은 공간과 무지막지한 식성에 따르는 먹잇값과 설치류 특유의 악취와 수생동물이니 수영장도 싫어합니다. 당연히 많이 먹으니 그만큼 똥도 무지 싸는데, 게다가 주로 물에 똥을 누는 편이라 물도 자주 갈아줘야 하기 때문에 한국같이 아파트 위주 생활권 국가에선 사실상 일반인들이 기르는 건 힘든 동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초에 뉴트리아와 같이 가축으로 수입되어 농가에서 시험삼아 키우는 모습도 종종 보였지만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수입 개체수가 적었는지 아니면 통제가 잘 되었는지 뉴트리아처럼 한국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유해 조수로 흑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아마존강 유역에서 살기 때문에 따뜻한 곳을 엄청 좋아해 일본 나가사키 바이오파크에 있는 카피바라들은 온천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으며 엄연한 설치류인지라 앞니의 악력은 무시할 수 없는데, 실제로 그린 아나콘다가 새끼 카피바라를 사냥했다가 성체들의 보복으로 사망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먼저냐, 카피바라가 먼저냐, 아르헨티나에서 개발된 환경보호라는 해묵은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형 설치류인 카피바라 떼가 아르헨티나의 한 부촌에 출몰하면서 부터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카피바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했는데 환경단체들이 카피바라의 서식지를 개발한 것이 잘못이라고 반격하며 논란이 촉발된 것입니다. 카피바라는 성체의 몸집이 최대 1m, 몸무게는 최대 60kg에 달하는데, 노르델타 주민들은 카피바라로 인해 정원이 쑥대밭이고 주민들의 반려견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으며 또 카피바라 때문에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고 불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위치한 부자들을 위한 계획마을 노르델타는 아예 구역 전체가 거주민만이 출입이 가능할 정도로 폐쇄적이고 자체적으로도 수도와 전기망을 갖추고 있을 정도로 독립적인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마을은 습지대를 무리하게 개간해서 만들었으며 이에 대해 환경 파괴론이나 홍수의 문제도 꾸준하게 제기돼 왔던 곳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최근 노르델타에 대량의 카피바라가 나타나 마을을 습격하며 쓰레기통을 뒤지고 거주지를 침입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거주민들은 총까지 들어가며 카피바라를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원래 카피바라의 서식지였던 습지대를 무리하게 개발해놓고 원주민인 카피바라를 내쫓는다며 체 게바라를 패러디한 체 카피바라라며 합성하는 등 카피바라가 계급투쟁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체 게바라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쿠바 공산주의 혁명가를 지칭합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현실 사회가 많은 입증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무릇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상 사람들이 선이라고 말한 것이란 올바르고 질서있고 공평하게 다스려진 것이었으며, 악이라고 한 것은 치우치고 음험하고 어긋나며 혼란스러운 것을 지칭했습니다. 이것이 선과 악의 보편적 구분이었는데, 지금 진실로 사람의 본성을 올바르고 질서있으며 공평하고 다듬어진 것으로 여긴다면 성부는 무슨 소용이 있고 예의는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반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는 성악설을 순자는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공평하고 질서 있으며 올바르게 정리된 규범으로 자신을 수행해야 한다며 법과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장한 것이 성악설의 본질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보존과 개발은 항상 상반되는 것처럼 성선설과 성악성도 동시에 안고 가고 있다고 지적해 봅니다. 노르델타와 카피바라 사이의 충돌은 계층 갈등으로 양상이 번지면서 진보적 패론주의자들은 노르델타가 그들만의 폐쇄적인 주거단지를 만들어 서민들을 차별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카피바라를 계급투쟁의 선봉장으로 묘사하며 카피바라를 응원하고 있고, 생태학계 옛날케 비알레는 카피바라가 마을을 침입한 게 아니라 노르델타가 카피바라의 서식지를 침범한 것이며, 노르델타는 습지의 흡수 기능을 앗아가 재난이 닥치면 결국 인근 빈민촌 주민들이 홍수 피해를 입을 것이라 일갈했는데, 한낱 덩치 큰 설치류이며 신나르게 남다른 카피바라가 일으킨 아르헨티나의 이슈거리는 노르델타를 넘어 지구촌 곳곳으로 흘러 넘쳐가고 있다고 코스모스 메아리가 파급의 메아리를 외쳐봅니다.